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날씨가 며칠 동안 굉장히 추웠죠. 덕분에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가 좀 맹맹하거든요. 좀 심합니다. 그래서 리뷰하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먼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야당동에 있는 복층 빌라입니다. 추가로 한 동을 더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한 세대, 1층 한 세대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벌써 8세대 중에 6세대가 분양 완료가 됐습니다. 이 옆으로 해서 더 추가로 지을 거긴 한데 아직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저 집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관심 있게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 한 세대 남아있는 거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요 타입입니다. 요 타입은 이제 1층 한 세대가 남아있는 거고요. 복층은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공사가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돼 있어서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층을 소개할 거니까 복층에 관심이 있는 분들 오늘 영상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 앞에서 입지 조건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 따라 내려가다 저 끝에서 좌측으로 가면 야당역, 우측으로 내려가면 운정역이 나오는데요. 야당역까지는 도보 약 10에서 11분, 운정역까지는 도보 약 8분 정도 소요되니까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입지에 대한 건 제가 항상 설명란에 자세히 기재를 해 놓습니다. 학교와의 거리,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편의점과의 거리, 마트와의 거리 등등등 자세하게 기재를 해놨으니까 설명란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인데요. 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2동인데 이 2동이 오픈 한 달 만에 복층 한 세대, 1층 한 세대 빼곤 또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옆으로 추가해서 3동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건축 전입니다. 한 3, 4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새로운 타입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앞쪽으로 이렇게 일렬 주차 라인이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도 주차 공간이 더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건물 뒤로 넘어오면 주차 공간이 더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등 이동이 편리하게끔 장애인 램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공동현관 지나자마자 또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니까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가서 좀 힘듭니다. 식사 시간에 영상 업로드가 될 텐데 좀 더티한 얘기 죄송하지만 오늘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7평, 실사용 면적은 위아래 확장 포함해서 65평입니다. 세대 현관 좌우측으로 신발장이 3칸씩 있어요. 우측에 있는 신발장은 가운데 거울 마감되어 있고 일괄소등 버튼은 뒤에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복도식 구간에 방이 3개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3200에 2400 정도, 가로폭이 2400이라서 살짝 아담함감이 있는 방이고 이 방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하고요.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이고 이 방은 첫 번째 방보다는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방이 됐고요. 이 방 안쪽은 이렇게 메리평 붙박이장이 3칸이 있는데 위치가 문 뒤에가 아니라 이 옆으로 옮겨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방문하고 좀 닿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만 옮겨갔어도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 옆은 이제 복층 아래 서비스 공간인데, 이 서비스 공간은 다른 복층 타입들보다 좀 꺾여 내려가는 구간이 많죠. 그래서 여기는 청소 도감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이 좀 아쉽네 했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뒤에 조금 더 여유 있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행거를 설치해서 수납을 하시면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메인 욕실은 샤워 공간이 부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문이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보통의 욕실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복도식 구간의 마지막 공간은 침실 3번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보다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방이 됐는데, 이 방은 이 계단 끝자락하고 조금 마주치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두 칸이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인 머리는 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75 정도 되니까 여기 낮은 구간에 와도 닿지 않는데요. 이 낮은 구간은 제가 봤을 때 한 185나 190 정도 되면 닿을 거고요. 이 위에는 뭐 2m가 되지 않는 이상 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살짝 조금 예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은 침실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거실 공간은 일단 뭐 폭보다는 채광이 아주 좋다. 딱 보셔도 아시겠죠.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주방 안쪽까지 아주 해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햇살 맛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폭도 충분히 여유 있게 확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실링팬, 전열 교환기, 에어컨 옵션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채광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앞에 건물이 있는데도 채광이 참 좋죠. 자, 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빌라하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빌라하고 지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4층이라도 만약에 저쪽 지대가 높았으면 해를 가렸을 거예요. 그래서 채광이 안 좋았을 텐데 지대가 똑같기 때문에 해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깥을 보면 좌측은 도로가, 우측도 도로가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 통행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다 보니까 뭐 시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한 주택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 공간도 안쪽으로 굉장히 확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안쪽으로 공간이 더 있고요. 그리고 식탁 자리도 4인용, 6인용, 8인용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로로 놓게 된다면 6인용이 맞고요. 가로로 설치해서 놓게 된다면 8인용까지는 놓을 수 있는데, 8인용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는 못 쓸 거예요. 그 감안해서 식탁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납은 일단 이쪽도 그렇고 안쪽도 그렇고 냉장고 박스, 그리고 이 아래쪽 전부 다 수납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고요. 안쪽에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은 충분합니다. 게시대 위로 환기창이 있고요. 안쪽에 3구 전기레인지, 메인 쿡탑입니다. 후드는 이 위에 천장에 붙어있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장은 다른 현장들하고 좀 다르게 한쪽에 배관을 타공해 놓진 않았어요. 도시가스 배관을요. 미리 타공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나는 가스레인지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교체가 쉬운데, 타공이 안 되어 있으면 가스레인지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사람을 불러서 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올 건데요. 여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냉장고 2대 기본 옵션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밥솥 놓는 자리죠. 아래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 들어올 거고요.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로보락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열면 아래쪽에 배수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보락이
자동으로 자기가 배수까지 하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 써보지 않았지만, 자, 그런 제품을 옵션으로 또 넣어 주실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전화가 오니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문을 열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자, 안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행거가 설치되어 있다가 만 게 아니라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옆에 미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이 다용도실에 여기 냉장고 놓는 자리인가 하실 텐데 여기 워시타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수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한 보조 주방이죠. 보통은 가스레인지는 있는데 개수대가 없고, 개수대는 있는데 가스레인지 없고, 이렇게 반쪽짜리 보조 주방들이 많은데 여기는 보조 주방이 완벽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위에 환기창도 있고요. 그래서 가전은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도 봤고요. 안쪽에 있는 안방 보고 올라갈게요. 자, 안방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메인 침실 공간 여기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침실 공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분리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가 안쪽으로 매립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안방의 욕실이에요. 좀 짧지만 반식욕을 할 수 있는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은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방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는 드레스룸 문하고 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짝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이 정도 됩니다. 뭐 많이 넓은 건 아닌데 이 정도 면적의 행거 설치가 되어 있는 거면 수납은 꽤 가능합니다. 공간 자체는 많이 넓진 않아도 이 정도 이렇게 행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면 수납은 많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환기창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층 공간은 다 살펴봤습니다. 아래층의 층고는 2,500 정도 됩니다. 거실, 침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층고로 아래층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단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게 90cm가 넘거든요. 보통 이 복층 빌라의 계단들이 한 90cm 정도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거의 1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계단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올라가다 보면 환기창 있고, 또 끝쪽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장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끝까지 올라오면 정면에 복층의 욕실이 있습니다. 복층 욕실도 안쪽에 샤워 공간 딱 떨어지죠.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에러가 아닌가 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기창이 있는데 환기창 이쪽으로 이렇게 샤워기가 달려 있어서 차라리 옆으로 달아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나만 이상한가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복층의 첫 번째 방이 있어요. 이 방은 조금 특이한데요. 자,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안쪽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안쪽까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이즈를 재보면 여기가 거의 7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자막으로 표시가 될 텐데 굉장히 긴 방입니다. 그래서 공간 여유가 상당한 방이고, 이 방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층에도 조절기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분배기가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다 뭐 짐을 많이 쌓는다 라는 느낌보다는 안 보였으면 하는 짐들 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복층의 거실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반듯하고요. 그리고 한쪽에 보조 주방도 세팅이 되어 있어요. 개수대, 그리고 전기레인지, 그리고 앙증맞은 환기창도 자, 센스 있게 잘 달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또 냉장고 자리가 없죠. 물론 뭐 보조 주방이니까 냉장고 필요 없어요. 하시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도 작은 냉장고 하나 놓고 싶습니다 하면 이쪽 구간에는 놓을 수가 없으니까 안쪽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넓은 복층의 거실이고, 이 층고는 복층 같은 경우에는 높은 쪽이 2m 10이고요. 낮은 쪽이 1m 90 정도 나옵니다. 당연하게도 거실 쪽에 에어컨이 있고요. 안쪽에는 또 다른 방입니다. 이 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반듯하진 않아요. 저기가 살짝 꺾여 있죠. 그래도 공간 자체는 쓸만하게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역시 아래쪽은 수납장을 닫아놨어요. 자, 안쪽에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층의 두 번째 방까지 봤습니다. 복층도 널찍널찍하게 방 2개 그리고 거실 확장이 잘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라스인데 테라스 공간은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아요. 자, 나가서 전체 크기를 보면 조금 아담한 사이즈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테라스가 커봐야 청소하기만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안쪽에 전기 콘센트, 수도 다 있습니다. 뷰는 거실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서 딱히 뷰가 뻥뻥 터져 있는 느낌은 없어요. 앞에 집들이 좀 보여서 마주 보이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셨을 때 이 라인은 좀 막아서 쓰시면 어느 정도는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층 타입 다시 공사가 돼서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확실히 공사되기 전하고 공사가 되고 나서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살짝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공사가 다 되고 나니까 이 복층 타입도 충분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